(2024년 8월 1일) 이정훈입니다. 국힘당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제가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 당선된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는 국힘당을 이끌면서 대야당 투쟁이라고 할까, 정치를 잘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동훈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당대표감이 있냐? 없었습니다. 참 뭐라 그럴까, 우리 중에서 누구 리더를 뽑으려고 하는데 진짜 실력자는 있겠죠.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런데 사람들이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뽑아야 되는데, 그래야 정치를 하니까, 신망을 받고 있는 한동훈을 보니까 이건 그릇이 아니다. 그런데 그와 경쟁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신망도 약하고 실력도 딸리다. 참 고민스러웠어요. 저는 한동훈 씨가 제2의 이회창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까지 나간다면 다시 정권을 민주당한테 헌납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한테 참 많은 거를 당부하고 싶은데 사람이 안 바뀔 것이기 때문에 좀 답답해요. 마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무시 못할 한동훈 대 이재명 시중 얘기들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양 선배도 이렇게 보는구나, 비슷하구나. 그리고 참 쉽게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상훈 주필이 어린 시절에 이제 한 직장에서 일했고 친하게 지낸 적은 없지만 참 글을 쉽게 씁니다. 이분이 되게 기자들이 문과 출신, 사회과학대학이나 문과대학 출신들인데 공대에 나온 걸 산업공학을 했을 겁니다. 공학을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사대 쪽의 공대인가? 하여간 그쪽입니다. 공학을 하신 분인데 굉장히 글을 쉽게 써요.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은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 할 때인가? 하여간 국힘당이 이끌고 지난 총선을 할 때 김건희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잘 나가던 한동훈 씨가 그냥 더덕더덕 인생이 꼬였습니다. 총선을 앞에 둔 당대표로서는 국민들 민심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그러려니 할 줄 알았는데 무지하게 화를 냈고, 그때 이 비서실장을 보내서 당대표 사퇴하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놀랬죠. 야, 이렇게까지 용산이 세게 나오는구나. 양상훈 주필은 민주당까지도 어리둥절할 정도로 강하게 용산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호주 대사로 국방부 장관 이종섭 씨를 임명했다가 런종섭 나오고 또 의대 입학 정원 늘리는 문제로 의정 갈등 생기면서 계속 국힘당이 선거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했죠. 그 결과는 패했습니다. 이건 다 아는 사건인데 양주필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그때 만약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한 것에 윤 대통령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대응했다면,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 사건 안 일으켰다면 등등 했다면 총선은 어땠을까?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냐. 그랬으면 이 총선의 승리는 윤석열의 공이고 한동훈은 2인자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2인자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JP죠. 지금 호남 정치인 중에서 사람들은 다 최고를 DJ로 꼽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호남 최고의 정치인이 이철승인지 김대중인지 헷갈렸어요. 이철승 씨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지금은 삼김씨 그러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꼽지만은 그때는 40대 기술원 그래서 이철승, 김영삼, 김대중이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철승 씨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예 몰라요. 이철승 씨는 뭐라 그럴까, 목숨을 걸고 부닥친 적이 없죠. DJ는 사형 선고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없다 보니까 2인자로서 사라졌죠. 근데 같은 2인자 중에서도 JP는 굉장히 유명해요. 박정희 대통령 밑에 있으면서. 근데 그도 박 대통령한테 크게 충돌하진 않았습니다. 양상훈 주필은 한국 정치의 오랜 출세 공식이 최고 권력자와 맞서야 된다. 김영삼이 노태우랑 맞서면서 대통령이 됐고,
이해창이 김영삼에 맞서면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박근혜가 이명박하고 싸우면서 대통령이 됐고, 윤석열이 문재인하고 싸우면서 대통령이 됐고, 되든 안 되든 싸워야 뜨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한동훈을 나가라라고 하는 바람에 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까지 됐는데 이 코스대로 가서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다. 현재로서는 가능이 없다. 국힘당에서는 1등이 확실하지만 아니다. 즉 이해창 씨가 김영삼 대통령을 들이받고 그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김대중 야당 후보한테 칩니다. 또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 또 나왔지만 노무현 후보한테 칩니다. 양주필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로는 몇 가지를 꼽았는데 검사 대통령에 대한 식상함입니다. 국민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가 쌓아놓은 똥을 치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탈핵 정치를 부수라 그러는데 그거 쉬운 것도 못하고 지금 뭐 이재명 잡아넘는 것도 아직 버벅거리고 있으니 이거 참 그런데 또 검사가 나와? 이 검사가 이 폭이 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경찰이 다 수사해준 사건 또는 검찰이 직접 했더라도 검찰 수사관이 다 수사한 사건을 가지고 그거 들여다보면서 요걸로 기소해서 유죄받게 하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서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기자들은 직접 자기가 뛰어서 현장 가서 뒤지잖아요. 요즘 기자들은 안 하지만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건 다 갖다 준 것 같고 판단하는 기소만 하는 집단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수사를 하는 것도 수사도 자기 수사관들이 하고.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세상 문제 다 다루는 것 같지만 현장에 가보면요. 사람 죽은 현장에 가보면은 냄새, 나도 긴장해서 이렇게 몸이 쪼여는 느낌. 야, 사람 죽었어. 표정 같은 거 보게 되면 싫거든요. 그리고 막 부산한 느낌, 막 불안, 이런 것 때문에 판단이 쏠려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거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현장은요, 경찰이 잘해요. 검찰이 못해. 검찰이 뭐 세상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검사들 현장 나가서 수사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못 만져. 저 검사들 되면요. 지방에 검사로 있으면 경찰서를 순시합니다. 영창이 있잖아요. 경찰서에. 거기 가서 이렇게 그거 자기네가 감찰을 하듯이 둘러보는 건데 그거 되게 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법을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은 형이 나오면은 법무부 교정국에서 이렇게 징역 몇 년 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형도 있죠. 그 법무부 교정국에서 형 집행을 관리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관리하는 것도 누가 해요? 검찰이 합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제대로 교정국에 가서 이 사람 징역 5년 선고한 대로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형 선고된 사람들 사형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거든요. 그거 간땡이 잡아서 못하는 검사 99.99%예요. 요즘 뭐 사형도 없으니까 뭐 아주 지들도 편하지. 저는 검사가 뭐 이것저것 많이 경험했다고 하지만 다 이 책으로 본 거고 현장감이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많이 아는 걸 같지만 막상 실물 정치에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이 버벅거리고 자신있게 못 나가듯이 또 한동훈이 대통령 선거 나오면은 아이고 됐다 고마 됐다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양주필은 보면서 한동훈 씨에 대해서 그가 문재인 정권의 양승태 대법원장을 날렸죠. 그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기소를 누가 했습니까? 한동훈 씨가 있거든. 그때 무려 47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지금 천하의 자법 이재명한테 11개 법률 위반 4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나요? 11개의 법률 위반인데 양승태한테는 41개의 죄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리한 기소를 한 거죠. 그게 누구냐?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다 남들이 갖다 준 것 같고 뭐 하려니까 그거 가지고 갖다 들이붙이기만 한 거지.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법치가 정치보다 한참 한 끝발, 몇 끝발 떨어지는 거예요. 법치라고 하는 거는요, 행정을 하는 거거든. 사실 정부가 주민센터 같은 것도 그게 행정이고요. 법을 어긴 사람들한테 법대로 처벌을 받게 하고 그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는 게 법치일 뿐이에요. 그 법은 지키는 거지. 그 행정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게 법치야. 근데 법학한 사람들은 항상 법치를 강조하죠. 정치는 그거보다 몇 배 위입니다. 통치권, 통수권, 군 지휘권 다 있으니까.
지금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 불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정진석 씨가 지금 이제 한동훈 씨가 윤 대통령과 충돌하고 난 다음에 비서실장을 교체해서 정진석 씨를 임명했죠. 정진석 씨는 한국일보 기자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여러 번 했죠. 그리고 국회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한 몇 번 만나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고 많이 알고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행정공무원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써봐야 김대기나 그 다음에 이 누구요? 이 한수원 사장 했던 그런 사람들 써봐야 이 정치적 감각이 없잖아요. 정진석 씨를 썼는데 정진석 씨를 쓰고 또 정무수석도 정치인 출신으로 바꿨죠. 김포에서 사업하던 사람으로. 정진석 씨 주선으로 한동훈, 윤석열 만남이 7월 30날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뭐 그때 뭐 서로 뭐 잘해보자라고 했다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동훈 씨가 당선됐을 때 윤 대통령은 떨어진 사람까지 다 불러서 단체로 만나는 걸로 했는데 정진석 씨가 따로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둘이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정책위원장을 교체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정식 씨가 현재 정책위원장인데 이분은 친윤계로 보이죠. 그리고 임명된 지 얼마 안 되는데 한동훈 씨는 교체하겠다. 왜?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라고 했고 또 우리 당의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마이웨이 하는 거야. 한동훈은 마이웨이 회의해서 잘 되느냐 두고 보자 이거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씨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서 민생경제를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밑에서 한동훈 씨는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는 당대표가 됐으니 다른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 인사차 찾아가는 형식으로 만났는데 여기서 서로 잘해보자는 얘기가 되는데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우선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49년생, 한동훈 씨는 73년생, 정확하게 24살 차이가 납니다. 띠동갑입니다. 띠동갑. 24살이면 아버지와 아들 뻘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같은 띠라는 거, 소띠로 둘이 동갑이네요. 그리고 공통점은 청주한 씨라는 거. 청주한 씨라는 거 외에는 둘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는 호흡을 맞출 수 있는데 이미 어글러졌고. 근데 청주한 씨가 재밌는 게, 그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죠. 고조선이, 단군조선이 있다가 나중에 중국에서 왔다는 기자가 이끄는 기자조선이 있다가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 한무제가 보낸 군대한테 무너지죠. 그때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 이름이 기준인데 기준이 마한, 한의 땅으로 도망갔다라고 중국 기록에 저도 뭐 그건 제가 공부한 부분이니까 한의 땅으로 갔고 거기에서 이제 그 후손들이 기자조선을 기자 집안을 제사를 지냈다 쭉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 집안이 나중에 청주한 씨, 청주기 씨, 청주한 씨로 이어진다 그러죠. 기 씨는 기자조선이니까 지금 기 씨들은 기자의 후손이고 선우 씨도 그렇고 청주한 씨 기자조선의 후예인데 이 기자조선을 이었다고 주장하는 게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에요.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국호를 중국 명나라의 비위를 맞추려고 나라 이름을 뭘로 할까요? 기자조선에 이어서 조선이라고 할까요? 자기 고향인 뭘 이어서 뭐로 할까요? 하니까 명나라 태조가 기자조선을 이어서 조선으로 해라 라고 기록이 있죠. 그렇게 국호를 받아온 조선의 사신 이성계의 사신이 한란인데 그가 바로 청주한 씨입니다. 옛날 얘기해 준 거는요. 청주한 씨의 기질이 이렇다라는 걸 이거 참 이 성씨가 그렇게 그 집안 풍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이제 한명애 씨도 청주한 씨인데 한명애 씨는 세조를 세우는데 큰 공이 있죠. 한 씨가 기자조선 때는 군주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2인자로서 큰 역할을 했지 리더가 된 적은 없다라는 걸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하고 한 총리하고 잘 맞출까? 서로 이제 민생을 위주로 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무역 수지 같은 건 좋아지고 있는데 과연 저는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착착착착 맞추고 서로 전화해갖고 총리님 이거 이래야 됩니다 이거 할까?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24살의 나이 차이가 너무 많고요.
너무 성장 배경도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 전에 미국 대사하실 때 워싱턴 갔다가 뭐 이렇게 뵌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술도 먹으면서 얘기했고 또 그 사모님하고도 굉장히 재밌게 얘기하는 기억이 나는데 한동훈 씨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둘이 간에 호흡 맞추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동훈은 대통령하고도 어렵고 총리하고도 어렵고 국민의 힘을 끌고 나기 좀 벅차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오게 되면 후보로 나오게 되면 다시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양상원 주필이 참 잘 썼어요.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한동훈이 나온다면은 이재명이 이긴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재명이가 감옥 가서 다른 사람을 내세우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를 내세워도 무조건 민주당이 이긴다.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다고 썼어요. 이거 참 잘 쓴 표현이에요. 지금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제일 못난 정청래보다 조금 뭐 비등비등하지. 정청래나 이재명은 참 최악이죠. 두 사람이 아닌 누군가만 나와도 국힘당은 누구를 내세워도 질 것이다. 국힘당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한동훈을 내세우면은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보는 이재명도 이길 것이다. 한동훈.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시중에 이야기, 거치게 떠도는 이야기인데 이게 문제다. 한동훈 정신 차려라고 썼는데 저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비서실장 주선으로 대통령 만나고 한 총리도 만나고 또 당 인사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씨가 생각하는 국민의 눈높이가 뭔지가 정의가 안 되면 큰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10만 명의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중국이 추방한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생각을 한동훈 씨가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돼요. 그거 못하고 국민들은요 이미 시끄러운 거 올림픽에서 메달 많이 따는 게 좋지 이런 얘기나 하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는 말로 지금 올림픽에요. 많은 나라가 참가했지만 메달 못 따고 하는 나라가 많고 메달 못 따는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쿠베르팅 남자 올림픽을 창설했다는 남자에게 한 말이 승리보다도 올림픽은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올림픽 때에 항상 10위권에 들어가니까 그 말을 안 하죠. 올림픽은 참가의 의의가 있는 거 아니다. 왜? 이제 메달 따는 게 중요한 거거든. 힘이 없을 때는 참가하는 거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참가해갖고 메달을 쭉쭉 딸 때는 금메달 따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뭐 국민 표심을 얻고 할 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보 문제, 경제 문제를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땐 국민들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중생일 뿐이야. 그래 그런 문제까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쿠베르팅 남작이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참가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거 레토릭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한동훈이가 생각하는 동료 시민이 누군지 결국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국가는 엘리트가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 의사한테 찾아가죠. 전문가가 아니면 사람 고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 중에도 실력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전문가들이 국민의 눈높이입니까? 지금 한동훈 씨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47개 혐의로 기소한 것부터가 그가 생각하는 국민은 그때 문재인이었겠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동훈 정신 차려라. 그리고 국힘당도 각성하라. 각성하라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